안녕하십니까. 할부리 수업 전망을 말씀드릴 한국기업평가 윤희경 수석연구원입니다. 2025년 할부리 수업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 실적 방향은 유지, 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2025년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2024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자산 성장은 2023년에 이어 둔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자산 성장을 이끌었던 PF 관련 대출의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기타 기업 대출은 PF 관련 대출이 감소한 자리를 대체하면서 2024년 들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금융자산 비중과 투자자산 비중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가계대출 비중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24년 들어서도 수익성 저하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과 달리 2024년에는 이자 마진율 하락이 수익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대손 비용률은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0.9%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A급 캐피탈사의 경우 같은 기간 대손 비용률이 1.2%에서 1.3%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자산 건전성은 2024년 들어서도 PF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저하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24년 6월 PF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의 영향으로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은 2023년 말 수준을 유지한 반면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23년 말 대비 소폭 감소함에 따라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자산 성장세 둔화로 자본 적정성은 개선되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과 조달 여건 개선에 힘입어 유동성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환경입니다. 2025년에도 부동산 경기 저하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민간 소비는 올해 대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부진한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금리는 올해 대비 하락할 걸로 예상되고 이는 조달금리 측면의 긍정적 요인입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점을 감안할 때 시장금리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PF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에는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는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도 PF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 실적은 2024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자산 성장률은 2025년에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PF 대출의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동차 금융 시장 성장의 한계와 민간 소비 부진을 감안할 때 할부리스 자산도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캐피탈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율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부리스 업계는 여신성 자산의 경쟁 심화와 성장 한계로 인해 투자금융자산 비중을 늘려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호적인 증시 환경을 감안할 때 투자금융자산이 단기간 내 빠르게 증가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2025년 수익성은 2024년에 저하된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이자 마진율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자 수익 자산의 성장세 둔화가 이자 마진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PF 대출에서 부실 채권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높은 대손 비용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건전성은 PF 대출의 부실 정리와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저하세를 감안할 때 PF 대출의 신규 부실 채권 발생에 따른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저하에 따른 건전성 하방 압력도 상존할 전망입니다.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은 2024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은 자산 성장률과 낮은 이익 창출력에 따른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서 자본 적정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수준 등 조달 여건이 유지됨에 따라서
유동성은 2024년 말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PF 리스크가 자금 조달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회사별로는 PF 리스크 수준에 따라 유동성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할부리스업의 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2024년에는 M캐피탈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저하 누적에 따른 등급 하방 압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부실채권 정리로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PF 대출 관련 손실 가능성이 현 신용등급의 기타 요소로 선반영된 경우에는 기타 요소를 제거하고 현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노치로 기타 요소가 선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넘어설 만큼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이 지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등급 방향 결정의 핵심 요인은 PF 대출의 건전성 추이와 손실 발생 규모입니다.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정 개정에 따라 연체 채권을 중심으로 PF 대출 부실이 정리될 예정인데요. PF 대출 부실 정리는 수익성에는 부정적, 자산 건전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부실 채권 정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부실 채권 발생이 증가한다면 자산 건전성 개선 효과는 크지 않고 수익성 하방 압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할부리스업의 주요 크레딧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할부리스업의 주요 크레딧 이슈는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PF 대출의 건전성 향방과 손실 발생 수준입니다. 기존 부실 채권이 얼마나 정리될지, 그리고 신규 부실 채권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에 따라 건전성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먼저 기존 부실 채권의 경우에는 최소 연체 채권만큼은 개정된 PF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에 따라서 2025년 내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 규모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추정할 때 연체 브릿지론 규모인 8,746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연체 채권 정리 시 PF 대출의 연체율은 4.6%에서 0.9%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9%에서 5.8%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체 채권 정리에 따른 손실 발생 규모는 2024년 상반기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의 10에서 22.8% 수준으로 업계 전반적으로는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별로는 적자를 시현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저하로 인해 신규 부실채권 발생이 지속되어서 부실채권 정리에도 불구하고 자산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사업성이 여전히 부족해서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이 지연되고 본 PF 대출은 준공 후 미분양 증가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상 또는 요주위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중소도시 및 대구 지역 비아파트 주거시설,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대출 비중 규모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브릿지론이 7,432억 원, 본 PF 대출이 2조 7,552억 원 수준입니다. 정상 또는 요주위 채권의 경우 충당금 적립률이 낮아서 고정이하로 건전성이 저하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실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입니다. 2023년 4분기 이후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된 점을 감안할 때 이자 마진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자 마진이 개선되는 정도는 등급 수준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A- 등급과 A급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2025년 만기도래 채권 평균 금리 대비 시장 금리가 각각 크게 낮은 수준, 소폭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트리플 B급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2025년 만기도래 채권 평균 금리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은 자산 건전성에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다만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하락이 자산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자산 건전성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할부리 수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2025년에는 금리 하락으로 올해보다는 사업 환경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PF 리스크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PF 대출 우려가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PF 시장이 바닥을 지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PF 시장의 바닥일지는 몰라도 바닥 다지기는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할부리 수업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하단 Q&A 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금리 하락으로 PF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금리가 내려가면 금융비용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국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자 비용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됐다는 것뿐이지 이미 계획 대비 이자 비용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하락만으로는 PF 사업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 비용 부담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공사비 증가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누적된 이자 비용 증가분과 공사비 증가분을 커버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만 하는 건데요. 현재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게 맞지만 내수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추가로 주택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정부도 금리 하락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선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PF 건전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할부리 수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험업의 2025년 산업 전망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